안녕하세요. 네, BTDC 정일영 대표님 모시고요. 오늘은 랄랄 스타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랄라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인 담화, 네. 대화 나누듯이 한번 저희가 원하는 바를 한번 네.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청권에 있는 도시들이 각 시도 조례를 만들어서요.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요. 충청권의 도시들의 토지 개발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규모를 대표님께서 먼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네, 충청권은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충남에도 공주시나 천안이나 청주시가 이렇게, 청주는 충청북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도시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대한 각 시도마다, 시도군마다, 지방자치 국회가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죠. 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일반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규칙은 장관이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지요. 조례는 우리 각 지방 정부에서 예. 조례를 만들어서 예. 지방 정부에 대한 살림살이를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예. 그런 방식인데요. 예, 예. 충청권의 제가 오늘은 주제는 충청권의 각 시도의 개발 행위, 예. 이 토지 개발, 뭐 건축 관련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예. 각 시도의 차이점을 잠깐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 시도마다 그 네. 조례들이 차이가 많이 네네네. 나나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는 세종에 살고 있고, 예. 그래서 각 주변에 청주, 네. 공주, 천안 이런 도시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네. 우선 개발행위 허가 그 규모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네. 세종시는 그 개발행위 한번 그 규모가 최대 보전관리에서는 5,000제곱미터. 네. 그 다음에 공주에서는 3만 제곱미터입니다. 3만 제곱미터면은 9,000평이고요. 예. 5,000평이면 평수로 말하자면은 1,500평이고요. 예. 그 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에 보전관리에서는 여기는 세종시와 같네요.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보전관리는 10,000제곱미터네요. 천안시는. 네. 천안시는 10,000제곱미터. 보전 녹지가 5,000제곱미터네요. 그 다음에 청주시는 보전 관리 지역이 여기도 3만 제곱미터입니다. 예. 그래서 3만 제곱미터 9,000평까지 가능한데 세종에서는 1,500평, 5,000평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최대한 허가를 낼 수 있는 규모가 5,000제곱미터, 1,500평까지니까 벌써 차이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네, 세종이 가장 적네요. 네네. 적은 네네네. 허가 규모가 가장 작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을 비교하면요. 세종시는 10,000제곱미터 3,000평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는 또 3만 제곱미터입니다. 생산관리가. 그 다음에 천안시가 생산관리가 10,000제곱미터. 여기는 세종하고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청주도 생산관리는 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세종이 이렇게 개발 허가할 때, 개발 행위를 허가해 줄 때 규모가 작을까요? 네, 세종은 특별자치시로서 예. 우선 그 개발에 대한 난개발을 좀 방지하고자 해서 네. 이렇게 그런 조례를 좀 강화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 행정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또 난개발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또 계획이 없이 예. 좀 과하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과열된 많은 전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세종으로 다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 너도 나도 개발을 하면은 여기저기 예. 개발을 하면은 예. 너무 일목요연하게 그 질서정연하게 개발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세종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자 해서 전국에서 몰려들고 그런 개발업자들도 거의 다 세종에 몰려드는 상황에서 과열돼서 이렇게 과열된 상태에서 난개발이 될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안 좋은 시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안 좋아가지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너무 개발이 과열됐을 때는 좀 강화를 시켜서 네. 좀 규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침체된 상태에서 지금 지방세도 개발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니까 지방 세수 부족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다시 유연성을 가지고 예. 좀 완화를 시켜주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네. 네. 임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경사도가 다른가요? 네. 경사도도 저는 이제 충청권에 있으니까 예. 경사도도 각 시도마다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17.5도, 예. 17.5도까지 이렇게 개발 행위를 평균 경사도를 따져서 17.5도까지 17.5도. 개발을 허용을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25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25도까지 허용을 해준다. 개발에 그러면 대해서. 허용 범위가 훨씬 넓은 예, 거네요. 벌써 17.5도와 25도는 상당히 그렇죠.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상당히 좀 넓게 예.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개발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세종이 허용하는 범위가 훨씬 좁을 수밖에 네네네. 없겠네요. 네, 그리고 공주가 25도, 천안도 마찬가지로 예. 25도까지입니다. 네, 25도까지 그다음에 허용해주고요. 청주도 마찬가지고 25도 미만의 이런 요건을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25도는 국회 관련 법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국회법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묶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주, 천안, 청주는 그 법, 원래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법에 따라서 25도까지 완화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그걸 강화를 해서 17.5도로 상당히 17.5도면 거의 평지에서 약간의 경사, 그런 정도입니다. 조금 경사, 우리가 옛날에 지금 피난민 시절 성남에도 많은 피난촌이 형성이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산 비탈을 깎아서 거주를 그런 데들이 거의 20도가 넘습니다. 네. 20도가 넘고 25도 가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지금 그 경사도 허가해주는 게 좀 엄격한 거네요. 네네네. 많이. 도로 경사도는 또 14도까지 또 더 강화를 시켜놔서 우와, 그렇군요. 지금은 도로 경사도도 조금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14도는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약간 네. 기울기가 있는 정도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추운 우리 어릴 때보다도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맞아요. 지금은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지구 날씨가 온난화가 돼서 겨울에도 따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가 어는 그런 날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약간 햇빛만 쪼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얼어서 못 올라간다, 경사도가 심해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완화를 시켜줘서 다른 시도 형평성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규제를 풀어줘도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주변 시도하고는 형평성이 좀 맞춰야 네.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요지를 보면 세종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고 또 경사도도 마찬가지고 네네네네.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분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분할입니다. 네. 분할인데 우리가 분할을 왜 하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일반 국민성으로 봐서는 지분식으로 하는 가져가는 판매가 되는 거는 전에 그 분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네. 지분으로 예.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계획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기획부동산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네, 계획부동산들이 이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예. 첫째 계획부동산들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지분 판매를 주로 합니다. 지분 판매요. 예, 지분 판매를 그렇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땅에 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지분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호주머니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예. 그 몇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네. 몇십만 원에 파는데 예. 그 몇십만 원이 가서 평수가 크면은 지분이 크면은 판매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지분으로 예. 예를 들어서 1,000평에 그 몇 분의 1,000분의 50이면 50평이지 않습니까? 예. 50평, 30평. 50평으로 잘라서 팔지 않고 예. 1,000분의 50, 1,000분의 30. 지분으로. 예. 10,000평이면 만분의 50, 만분의 네. 30. 그러니까 지분으로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은 지분으로 해서 어느 지역 그 바운다리를 인허가를 내가 땅을 전체적인 지분의 300평을 확보해서 예. 내가 그 땅에 인허가를 내야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인허가를 내서 도로나 건축을 하려면은 예. 거기에 그 지분에 300명이 있으면은 300명의 인감 도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인감 와. 그 증명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 혼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이 권한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처지라 해도 한 두세 네. 명만 인감 받아다가 뭘 하려고 해도 안 어렵죠. 되는데 힘들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 200명, 300명 인감을 어떻게 받아다가 거기를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네. 분할 또 하나 기획부동산이 네. 이 두 가지로 하는 게 분할을 지분 판매를 안 하더라도 예. 바둑판식 분할을 해서 예. 바둑판식 분할이랑 바둑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딱딱딱딱 그건 쪼개서 좀 그래도 보기가 낫죠. 네, 바둑판이면. 보기는 좋죠. 예. 보기는 좋은데 예. 우리가 분할을 할 때 또는 개발을 할 때 이 인간에는 혈관이 있듯이 예. 토지도 혈관, 즉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도로. 맞아요. 도로가 실질적으로 없어도 예, 제 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도로가 실질적으로 없어도 도로 모양새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예. 사람이 다니려면 바둑판만 있으면 안 되죠. 바둑판은 예. 그 하나하나가 다 맹지입니다. 맹지. 이 그렇구나. 도로가 없는, 네. 쉽게 혈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혈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죽는 거죠.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바둑판식 우리 조례에도 세종시 조례에도 분할을 제한하는 그것이 이 택지식 분할 해놓고 가로 열고 바둑판식 분할은 가로 닫고 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맹지를 만들지 못하게 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이 예. 세종시 공무원들이 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할을 예를 들어서 하러 가면은 네. 도로 모양을 갖춰서 예, 예. 분할을 해서 들어가면은 예. 도로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분할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거는 정말 안 네네. 거죠.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도로니까. 그렇죠. 그 분할은 반드시 필요한 분할이죠. 물론 도로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인허가를 내려면은 예. 그 도로 모양에 대해서 경사도도 봐야 되고 네. 또 인목도도 봐야 되고 평균 네. 경사도도 봐야 되고 도로에 예. 대한 14도 14% 예. 14도에 대한 그 경사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인허가를 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도로 모양이 있으면은 우리가 꼭 그 도로 분할이 돼 있으면은 남의 땅을 지나서 우리는 산지를 많이 산림 텃밭이라고 하죠. 네네. 산림 텃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꼭 도로가 포장이 안 됐더라도 예. 내가 공용 면적 도로 모양을 가지고 도로 그 부분을 걸어가서라도
그 살림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텃밭을 그렇지요. 운영할 수 있는데, 예. 그 모양이었고 그냥 순수 맹지식으로 바둑판으로 딱딱 잘라서 가면은 A, B, C, D 있어. A 필지를 가려면은 다 남의 땅을 거쳐서 가기 그렇지요. 때문에 예. 내 땅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해석도 네. 택지식 분할, 택지식 분할은 도로가 있는 분할입니다. 네. 근데 가로 열고 바둑판식 분할이라고 정확하게 가로 닫고 해서 명시를 해놨다는 거는 네. 택지식 분할 중에 맹지식 분할은 하지 말라 이런 요건인데 네. 오히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도로 모양을 갖춰서 분할을 들어가면은 분할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그 현재 그런 처분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토지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네네. 느껴지는데요. 네네네.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분할도 네. 일단 매매에 의한 분할을 매매를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또 해줍니다. 네. 해주고 지금 농림지역에서는 500평, 뭐 보존관리에서는 보존관리 생산관리에서는 300평, 그다음에 계획관리에서는 200평, 660제곱미터까지는 1년에 한 번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650 제곱미터, 그러니까 500평 이하에서 500평을 분할하려면은 5개씩 분할을 해주는데요. 그거는 매매에 의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분할을 이렇게 하고 거래가 원활하게 걸어서라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분할을 좀 완화를 해주면은 당연하죠. 완화해 걸어 주면은 다닐 수 있어야죠. 네, 일단은 거래도 좀 원만하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세수도 좀 들어오고 예. 우리나라 그 전국 그 임야 그 산지 면적이 전 국토의 63.7%입니다. 와, 63.7%인데, 어마한데요? 63.7%. 예, 전에는 뭐 70%, 우리 어릴 때만 해도 70% 했었는데, 네. 지금 뭐 도시개발도 하고, 도로도 내고, 여러 가지 공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 줄어든 거네요. 6% 그죠? 이상 줄어든 걸로 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굉장히 많은 거죠. 퍼센테이지죠. 예, 근데, 63이면. 우리 그 여사님도 저희 그 산에 와보셨겠지만은, 예. 산에 그 산책로만 이렇게 살짝 걸어도 네. 그늘이 있는 상태에서 예. 엄청나게 좋은 기운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예.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런 좋은 네. 기운들이 나와서 산 속에 가서 예. 우리가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네. 또 뭐 취나물도 더덕도 또 여러 가지 명이나물도 이렇게 키우면서 그 산림 텃밭도 운영하고 네. 이런 그 산림 자원이 너무나 좋은 산림 자원, 우리가 건강하고 힐링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네. 너무 우리 한 몇 발자국만 가면 임야 숲속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한이 많아서 개발도 제한이 많고 분할도 제한이 많고 지금은 그 임야도 70년대 그 녹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신 그런 정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네.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모든 날로 네. 우리가 그 난방 형태를 네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난방을 하는 형태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났지만은 갈퀴나무라고 하죠. 뭐 솔잎도 긁어다가 갈대도 자르다가 또는 죽은 나무 뭐 이 산에 막 나무하러 가가지고 가면은 그 뜬클이라고 합니다. 그 그루터기가 썩어서 발로 툭 치면은 그거 하나만 벌써 만나더라도 벌써 나무 좀 할 것이 좀 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해서 시골 그 아궁이 우리 네.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궁이에다가 금부를 떼죠. 금부를 그런 거 떼는. 잘 타죠. 네네 그렇게 해서 예. 저희가 그 어릴 때 그런 산에서 나무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난방에 대한 그 연료를 나무를 해서 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산들이 다 벌거숭이였어요. 벌거숭이. 그렇죠. 옛날에 서로 예 제가 모든 집들이 그 네. 나무를 구하러 다녔죠. 그렇죠. 예.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금강산을 한번 가봤는데요.
금강산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렇죠. 금강산 이렇게 관광 차원에서 가봤는데 관광차를 타고 쭉 가보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산들 북한이 아직까지도 남방에 대한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전기나 뭐 도시가스나 석유나 이런 걸로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15년 전 얘기니까. 네. 그래서 산들 나무가 다 벌거숭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그런 녹화 사업을 그럼요. 해서 네. 우리 아버지도 산림계장이었어요. 시골에서 네, 산림계장이었는데 그 어릴 때 보면 막 그 니기다 소나무, 그다음에 그 아카시아 나무, 그다음에 쌀이 나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쌀이는 씨로 뿌렸고요. 네. 그다음에 니기다 소나무 이런 것들은 그 산림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마을당 할당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이 산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녹화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가 뭐 맞아요. 산을 그때는 막 산길이 막 번질번질하게 뭐 나무 아로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우거져 가지고. 빽빽해서. 네네. 예, 우거져서.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우거진 산들이 불 한번 나보세요. 아우, 그럼 여의도 면적의 쉽게 300배, 뭐 500배 아유. 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유, 너무 빽빽해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현대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도 답이 나온다고 봐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을 많이 벌목도 이번에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에는 임업, 예. 농업 예. 뭐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벌목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번에 2024년 6월 19일부터는 일반인도 산 주인의 입장에서 일반인도 10세제곱미터까지는 벌목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 없이.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임업 후계자는 예. 8배. 우와. 80세제곱미터까지 벌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80세제곱미터. 예, 그거는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게 네, 뭐, 네. 쉽게 해서 큰 5톤 트럭 막 나무 빽빽하게 하는 것이 몇 차씩 된다는 예. 그런 부피인데 그것을 보더라도 지금 산림에 대한 그 산림청 그 관에서의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예, 변화가 돼서 앞으로는 더욱더 임야를 우리가 지금 시멘트 아파트에서 살고 시멘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에서 살기 때문에 그 유해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네. 암도 많고 고혈압, 뭐 맞아요. 피부병 이런 것들이 성인병이죠. 많은 거예요. 예. 아이들 막 이 아토피 막 더글더글한데 심각하죠. 막 가서 네. 흑탕물 가지고 놀으라고 해봐요. 한 달이면 나서 버려요. 네. 그냥 뭐 약 바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현실감 있게 현재 제도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의견이고 지금 어떤 제도들이 지금 약간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세종, 천안, 공주, 청주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런 것을 약간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현실감 있게 예. 법 조문도 정확하게 취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위정자분들께서는 네. 한 번 더 이렇게 좀 지금 그 사회가 다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맞아요. 경제가 경직되고 정치가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직된 그런 경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완화시켰다가 또 나중에 너무 과열되면 그때 또 잡아도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법률에 비해서 조례는 좀 바꾸기가 쉬울 쉽죠. 쉬울 것 같으니까요. 네네, 저는 지금 어떤 상황에 맞게 맞는 조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종은 네네. 너무 규제가 심하기도 하고 좀 안 맞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네. 그것을 유정자님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네네. 바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그 아나운서님하고 최양옥 아나운서님하고 우리 그 개발 예. 충청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으로부터 아주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